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턴하겠다. 여기는 되고 어떤 은행은 안 되고 이런 거 맞겠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주담대는 6억까지만 해드린다. 그래서 6억 이상 대출받아서 집 사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6억까지, 최대 6억까지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아파트는 망고쌤. 일단 대책이 나왔어요.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출 규제 나와서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 집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살라 그랬는데 요거 때문에 주춤할 거니까 기다렸다 사야 되나요? 질문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 저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제가 23년 했잖아요, 부동산. 이러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내용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가계부채 점검 회의란 게 있었고, 이게 보시면 킹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킹급. 여기 중요해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거든요. 수도권하고 규제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규제지역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만 있는데 왜 굳이 규제지역이라고 했을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지방에도 규제지역이 지정되면 수도권 아니더라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도권 아니고 규제지역이 아닌 데는 이번 대책에 관련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가계대출 규제를 수도권 위주로 하고 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르는 것 같잖아요. 망고쌤 유튜브 보면은 맨날 망고쌤이 집값 오른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르는 것은 서울의 일부 지역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이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집값은 내리고 있습니다. 하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괜히 덜 쑤셔가지고 동조해가지고 집값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켜보고 있었고, 정부도 초기고 해가지고 눈치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왜 안 나서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수도권 일부만 오르는데 이 전체적으로 규제했다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안 그래도 힘든 지방들은 대출 규제 해버리면 훅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무슨 고민을 하고 내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자, 볼게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축소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별로,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대출 얼마 나가는지 확인해가지고 금융권별로 탁탁 체크해서 많이 나가는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알잘딱깔센 은행들이 알아서 깔끔하게 센스 있게 잘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월 5조 정도였어요. 5조. 월 5조 이상 증가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요거를 축소하겠다는 거고, 50% 축소한다고 그랬어요. 7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월 2.5조에서 3조 넘어가면은 또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은행에서 지금까지는 자율로 했던 거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턴하겠다. 여기는 되고 어떤 은행은 안 되고 이런 거 맞겠다. 우리들의 친구 제2금융권도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험사는 아닌가요? 제2금융권은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주담대는 6억까지만 해드린다. 그래서 6억 이상 대출받아서 집 사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6억까지, 최대 6억까지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8억 받아서 집 사시려던 분들은 이제 6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알아서 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제 집 사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도권하고 규제지역이에요. 그리고 말 많았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죠. 주담대 받아서, 생초 받아서 후순위 대출 세팅한 다음에 20억짜리, 30억짜리 사서 집을 올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야기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거 생초 받아가지고 비싼 집 사는 거, 주담대 6억 이상 막 8억, 10억 받아가지고 집 사는 거, 이런 거 맞겠다. 결국 이게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일부 고가 지역의 집값 오르는 걸
수요 억제로 한번 막아보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6조 증가했고, 지난달에 4조 증가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조 넘어가면은 이제 발등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6월달 거래량도 폭발했기 때문에 7, 8월에 또 이렇게 증가한다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또 무슨 대책이 나올지 모른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났다. 2월, 3월, 4월. 제가 거래량이 증가하면 2, 3개월 뒤에 대출이 증가하고 그러면 대출 규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빠르면 5월 말, 3월달 거래가 폭발했으니까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에는 대출 규제가 나올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가고 있다. 우리 생각대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하고 꾸준히 보라는 거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하겠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중요해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정책대출은 제외예요. 총량 목표 금년 하반기부터 당초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게 얼마라고? 월 5조라고요. 월 5조였는데 50%로 줄이니까 하반기부터는 2.5조 넘어가면 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공급액의 25%를 감축하겠다. 아직까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아.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가 날카롭고 예리하지가 않고 뭉텅했는데 이번 거를 읽어보면서 좀 더 예리해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 보호라는 거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아직 정책 초기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7, 8월부터는 3조 넘어가면은 또 대출 많아진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들이 은행들을 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중요하죠.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에서 전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제부터 정부에서 직접 문재인 시즌2처럼 은행을 컨트롤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볼게요.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주택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주택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금지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리를 잘 해놨어요. 보세요. 이게 현행이고 이게 개선 방안이에요. 자, 2주택 이상이나 1주택자는요. 이제부터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는 LTV가 제로예요. 처분 조건부 1주택자나 무주택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집이 없거나 이제 집을 팔겠어요. 6개월 내에 처분하겠어요. 하면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6억까지만 해주겠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활안정자금이에요. 생활안정자금 받아가지고 집 사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안 되겠는데? 자,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뭐예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이걸 받아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주택 구입에서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 생활안정자금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를 대출해주는 게 생활안정자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1주택자인 경우에 2억까지 해줬는데 지금은 최대 1억까지만 한다. 4주택자는 그냥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자, 다만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좀 다르죠. 지방에는 주택이 많아도 생환자 받을 수 있다. 지방에 주택이 3개 있고 수도권에 하나 있으면 생환자 1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은 힘들기 때문에 지방주택 사는 거에는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셋째, 똑같아요.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규제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제 30년 만기로 한다는 거예요. 30년 만기로 하면 DSR이 똑같이 DSR을 규정을 해도 한도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3단계 DSR 해봐야 의미 없거든. 금리 내려가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년으로 압박을 해서 월 내는 이자 부담을 늘리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출은 이제 30년 이내로만 하는 겁니다. 자, 넷째, 수도권하고 규제지역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데 제가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새로 놓으면서 갭 투자를 하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용대출을 또 받아서 해? 그러면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답니다. 연소득 이내로. 자, 그래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요. 자, 그래서 최대 한도를 6억 한도로 제한한다. 다만 정책대출 자체 한도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해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은 적용 제외예요. 그러면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중도금 대출은 6억 이상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9억 이상 중도금 대출 안 되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윤석열 정권 때 풀었었죠. 요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있잖아요. 분양이 안 되거든요. 분양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잔금 대출 때는 똑같이 6억이에요. 그러니까 잔금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실 분들은 6억 이내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양은 되는데 잔금 치기는 힘들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얼마만 받는다고? 6억만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6억보다 적은 금액 내에서 금액 내에서 당신의 LTV와 DSR이 해당되는 만큼 해주겠다. 6억까지지만 DSR, LTV 이런 게 5억이다. 그러면 5억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DSR, LTV가 10억이 나와도 6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대출은 맥스로 얼마 나온다고? 6억까지 나온다. 어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해운대나 범삼, 안삼, 대구 같은 데는 10억도 나오면 한도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부의 고민이라는 거죠. 수도권은 오르는데 지방은 내려가는 거. 그래서 지방은 좀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LTV 규제 강화 여기 또 나오네요.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요. 야, 생초 드디어 나옵니다. 이 생애 최초 주담대를 이용해갖고 후순위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LTV 80%까지 해주잖아요. 20억짜리 집을 받으면요. LTV 80이니까 16억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10억 전세 깔고 후순위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받고 그렇게 세팅하는 거잖아요. 전입 의무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집 사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인데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투자를 안 해본 사람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후순위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를 놨는데 이제 그분이 2년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2년 만기가 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후순위 대출 있는데 들어오겠어요? 전세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2년 뒤에 본인이 실입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부동산 투기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집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생애 최초는 70%까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비싼 아파트 사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구입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80%로 전부 줄여버렸어요. 2.5억에서 2억 80%죠. 3억에서 2억 4천. 다 이렇게 줄여버렸다라는 겁니다. 버팀목 대출이에요. 버팀목 대출은 전세예요, 전세. 전세는 수도권 이거는 현행 유지되고요. 나머지 생초나 청년 이런 것들도 좀 깎았어요. 자, 셋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제는 집 대출을 받아서 사면은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출 받았으니까 처분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집이 있었는데 주택담보대출로 새로 집을 사게 되면 기존 집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큰일 났네요. 일시적 집 사놓고 1년 후에 새로운 집을 사고 기존 집을 3년 내에 팔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6개월 내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팔아야 되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을 세우시던 분들은 조금 전략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어쨌든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어. 그러면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였어요? 기존에 있던 주택들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는 거죠. 넷째,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 보정 비율도 줄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